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오늘 논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주가 요즘은 뭐 큰 행사다 뭐 이래가지고 여기 지금 풍기 인삼 엑스포도 하고 있고 여기 뭐 중소기업 그 박람회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줄줄이 임하고 끌어모으면서 정말 이걸 하는 짓을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천둥벌거숭이라고 압니까? 그게 사전적 의미로는 뭔가 하면은 철없이 두려운 줄 모르고 함부로 덤벙거리거나 날뛰는 사람을 비유해가지고 천둥벌거숭이라고 합니다. 제가 영주시의 지도자들을 여기에다 비유해가지고 얘기하면은 또 내가 또 욕 먹겠지요. 저는 언제나 욕을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매미가 이슬을 먹고 살듯이 저는 욕을 먹고 산다고 보면 됩니다. 참, 이 천둥벌거숭이 한번 이 내용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정말 이런 일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서수용 소장이라고 한국 고문원 연구소를 서울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한국 고문원 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서수용 소장입니다. 서수용 소장은 단산 사천 세대 사람입니다. 세대 사람이고 제가 이 서수용 소장하고 만난 지는 한 30년 전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그 수능소서원의 학예연구관으로 있던 박석홍 씨하고, 박석홍 씨는 저하고는 아주 절친이지요. 박석홍 씨하고 우리가 교우하고 한참 막 무리 지어가지고 다닐 적에 이 서수용 소장이 그때 안동대학을 다녔는가, 안동대학의 강사로 했는가, 지금 어렴풋한 기억이 가지고 지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저도 단산 사람이고 서수용 씨도 단산 사람이기 때문에 또 특별한 그런 감정으로 만나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잘 돼 있을 것 같아요. 만난 지가 30년이 넘었을 것 같아요. 서수용 소장이 지금 수능의 성리학 발상지 아니다. 이 사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있지요. 여기 보면 수능 성리학 발상지라고 떡 적어놨어요.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지금 참 영주의 지도자나 영주 시민들이 참 천둥벌거숭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프레시엔에 최홍식 기자가 또 수능 발상지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취재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곰곰 읽어보고 정말 영주에는 영주 선비라는 말을 왜 쓰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선비는 하나도 없어. 지금 이게 기사가 나온 지가 아마 며칠 됐어요. 며칠 됐지만은 이 욕도 옳게 모르니까 욕도 옳게 할 사람이 없겠지. 저는 바로 천둥벌거숭이다. 정말 깊은 말이지요. 그런 슬픔에 쌓이는 거예요. 저는. 모르면 그냥 가만 엎드려 있든지 하지. 뭔 일을 하니라고 하는 건 맞다. 남의 입을 째고 이놈의 선비 선파로 미국의 그 말이야 스트립 쇼 하는 데 가가지고 얼쩡거리다가 선비 얼굴에다 똥칠 며칠 다 하고 돌았는 그 선비를 뭘 그렇게 다듬어 써보겠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서수용 씨의 이 매일신문에 기고했던 기고문을 읽어가면서 제가 한번 논평을 하면서 또 브레시안의 최홍식 기자가 썼는 기사 내용을 읽어가면서 논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되는 것은 서수용 소장이 수능 성리학 발상지 아니다. 이 표지석을 빅도를 보고 서 소장 같은 경우에는 깜짝 놀랐지요. 이거 도저히 이 사람으로서 배운 사람으로서
국민학교에도 나온 사람으로서는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검은 수능 성리학 발상지 아니다. 9월 16일 날 썼는 기사예요. 한국고문원연구소 서수용 소장. 경북 영주 수능은 이제 일개 면으로 전락했지만은 조선시대에는 도읍으로서 풍기나 영천보다 상급의 당당한 지방고을이었다. 아주 큰 고을이었어요. 수능이 그렇게 된 데에는 고려 말에 성리학을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입한 회헌, 안양의 고향이라는 것과 정축지변으로 수능부가 오랫동안 혁파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 국가에서 인정한 최초의 사립 명문대학인 수능 땅에 설립이 되었고 지금 소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맥이 연연히 이어오고 있다. 영주시에서는 1998년에 선비의 고장을 등록해 선포했고 선비촌과 선비수련원을 조성했다. 지난 9월 3일에는 선비촌 소소원 인근에 선비세상 K문화 테마파크까지 개장을 해서 오픈을 했단 말이죠. 선비세상이 열리던 날 필자 서수용 씨는 고유제를 참관한 뒤에 고향 마을로 향했다. 고향 마을이 세내예요. 사천. 수능면 도로 중앙 공터 자연석에 수능 성리학 발상지라 세운 기념빛돌을 보았다. 참 아마도 새로 개장한 선비세상을 염두에 두고 행정당국에서 건립한 것이 아닐까 싶었다. 빛돌 뒤에는 한글로 수능 성리학의 발상지라 썼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글씨를 쓴 분이나 건립 주체, 며느리는 표기가 되지 않았다. 이거는 또 겁이 나는 말이지. 이러니까 더 아살프잖아. 떳떳하지 못하고. 뭐 여기 연구회도 많고 그런데 왜 그다가 어느 연구회라 그든지 영주시장이라 그든지 영주선비 누구누구라 그든지 쓰지 왜 안 썼어? 건립 내역을 확인할 필요조차 없이 이 빗돌 하나로 그간 수립됐던 선비의 고장 표징이 단번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단번에 무너졌지. 아마 이게 사진이 아마 나간 게 얼마나 수십 장을 깨고 다른 지역에서는 영주 옹골치다고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성리학은 중국 남송 당시 회암 주의에 의해서 완성된 성명과 이기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를 달리 주자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조선시대 의학자들은 고려말 성리학이 도입된 이후 중국에 못지않은 학문적 축적이 있었다. 그 성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일례로 소소원 사역에 결정적으로 공헌하게 됐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퇴계 이항이 주자학을 집대성한 분으로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논박할 가치조차 없는 일이나 학원건 때 성리학의 발상지는 주자의 고향인 중국 복건성 남평시 또는 강서성 무원 일대일 것이다. 중국이에요. 중국. 우리나라 백운동 서원이 있다면 중국에 주자가 있었던 백록동 서원이 있는데 사실은 중국의 백록동 서원이 먼저인데 그래도 이 서소장이 그 백운동 서원을 먼저 얘기했네요. 무원에는 주자의 기념관인 회원이 있다. 이것들 역시 성리학 발상의 중요한 거점임이 분명하다. 수능을 성리학의 발상지라고 우기면 우선은 시원할지 몰라도 독도와 고구려 영토 예터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일부 극우 세력이나 중국의
동북 공정 일파의 왜곡과 억지를 영주의 선비 고장에서 따라서 인정한 셈이 되는 겁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 이다가 요걸 막 섞어 써야 되지만은 지금 서도장이 그래도 이 세례서씨 양반 가문에서 나신 분이 가지고 아주 말을 그냥 부끄럽다 그냥 이 정도 했어요. 저는 지금 천둥벌거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서도장이 지금 내 그걸 보면은 천둥벌거숭이라고 얘기했는 것만도 그 사람 성격에는 좋게 썼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답은 하나다.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잘못을 인정하고 빚들을 제거할 일이다. 당연히 그래야지. 감격적 애항주의는 통하지 않는다. 자기 도취돼가지고 뭐 내가 채거라 그런 거는 저거들 안방에서는 할 짓이지 입을 덮고나 할 짓이지 이거는 할 짓이 아니야. 반선비적인 무지의소치 나오네. 용감한 발상이다. 무지의 소치로서 용감한 발상이다. 다른 것도 아닌 안양 선생의 학덕이 남아있고 단종 보기에 충절의 증거가 있는 고장인 영주 순흥에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뼈아픈 과거로 남는다. 추석 연휴 나흘간 4천여 명의 관광객을 북적댔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들 또한 오가면서 빗돌을 스쳐 지나갔을 텐데 하는 걱정이 앞선다. 영주시청 공무원들과 담당 학예사 지역대학의 교수, 교사, 상토, 사학과 유림 지도자들이 이 사태를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나 보자. 대답해 보시오. 학예 연구사, 지역의 대학 교수, 여기 많고 많은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향토 사학자라고 자처하시는 분들, 유림, 한학자들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라고. 한마디 말이 없어. 전부 뭐 자기네 방에서만 해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글을 읽은 최홍식 기자는 어떤 내용을 썼는가 봅시다. 읽어가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논평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식 기자가 썼는 그 기사에나 보면은 영주시 때 아닌 성리학 발상지 논란을 자초했다. 이것도 같은 날 썼네. 19일 날 최홍식 기자. 중국과 외교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맞습니다. 정확한 눈을 봤네요. 선비의 고장을 표방하는 영주시 선비 문화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이 팽배한 가운데 최근 수능면을 성리학의 발상지로 표기한 표지석이 수능면 입구에 세워져 중국과 외교 분쟁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능면은 9월 초 아이고 돈도 많이 들었네. 1,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능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비 세상의 개장에 맞추어서 선비 세상으로 진입하는 수능면 입구에 수능 성리학 발상지 표지석을 건립했다. 천둥벌구성이들 무지가 용감토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수능면장은 이번 기념 표지석 건립에 대해서 수능면장이 한번 했는데 말 한마디 했네. 수능면민 중심의 수능연구회, 수능면민 중심의 수능연구회가 있고, 그 다음에 봉도각 보존회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니셜로 표시인데 D모씨, 그 다음에 R모씨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만들었다는 거야. 전임시장은 장학현 시장이에요. 장학현 시장에게도 아마 이게 전내부터 아마 추진되어 왔던 게 그러니까
전임 시장 때부터 건의를 했네 이거를. 그동안에도 이게 걸러지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무식하고도 무식하다. 전임 시장 장욱현 시장에게도 건의를 했고 근본 시장 초도 순시에도 수능 면사업으로 표지서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올린 바 있다. 이 박남도 시장도 이 보고 받고 이렇게 지나왔네. 하지 말아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 보면 이거 뭐 행정고시 되나 행정고시 안 되나 똑같네. 영주시 선비 문화의 컨트롤 타워가 사실상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증명했네, 증명. 응? 전문가들은 발상지라는 말은 어떤 사상이나 문화가 처음으로 태동한 곳이라는 것인데, 그런 의미인데, 수능을 성리학의 발상지라고 명명하였다면 성리학의 발상지인 중국과 외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심각한 사안이다며 인천이 기독교의 전례지라고 하지 기독교의 발상지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견주어 볼 때에 이 문제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수능 면장은 주민들 및 동양대 교수들과 상의한 결과 수능 동방성리학 표지석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며 현재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당장 그다가 먹을 말이야 가려야지. 응? 제가 지금 거기 조양루에 양자 지금 난해한 글씨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은 가려야지. 가려놓고 위원회를 조성하든지 다른 쉽게 쓰는 인터넷에서 쉽게 쓸 수 있는 글자를 갖다 붙이든지 해야지.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한국 철학계에서는 동방성리학 발상지라는 용어 또한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건 납득이 안 되지. 누가 해도 막 납득이 안 되지. 한국 철학계 중진 시 교수는 학술계에서 동방성리라는 용어를 생소할 뿐 아니라 설사 성리학이 영지 출신의 안양 선생에 의해 도입되었다 할지라도 동방성리학 발상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이왕 영주시가 선비정신의 세계화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보다 학술적으로 공인된 정확한 용어와 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있고 학문은 어디서 발생했는가 보다 어디서 꽃피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발상지를 주목하는지 모르겠다. 응? 아주 적절한 얘기예요. 교수님다운 얘기를 했네. 영주 시민들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영주시가 모르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주민 A씨는 영주가 세계적 선비도시로 발돋움하면서 발돋움은 무슨 발돋움 좋게 얘기하는 거구나. 언제 발돋움 했는 게 뭐가 있어요? 선비 문화 발전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다. 영주시는 동호회 수준의 야구단으로 동호회 수준의 야구단을 갖고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진출한다는 그런 무모한 그런 택도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입니까? 자, 이게 발상지라 그런 것은 우리 이제 신문 기사를 다 두 편 기고문하고 신문 기사를 다 읽어봤어요. 거기 보면 발상지라는 얘기 나와요. 발상지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어떤 일이나 사물이 처음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그런 이 발상지보다는 그 문화를 꽃피운 부흥시킨 그것이 중요하지 처음 생겼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이 처음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 꼬라지가 된 거야. 이 창피를 당하고 있는 거야. 에이?
이거를 이 많은 사람들을 아까 열거해야 돼 보니까네. 대학의 교수도 찡겠고 뭐 연구에도 찡겠고 뭐 각급 선생 야 검색도 안 하나. 자기가 모르면은 누구인데 묻기 창피하면 검색이라 돼봐야. 나는 당장에 국소변천위원회에 딱 보니까네 중국 남부지방에서 저쪽에 성행했던 주작이 이 1200년대 12세기에 있었던 얘기예요. 이런데 지금 이 성리학이 보면은 우리나라 세계가 달라. 중국에서 이게 됐던 그 주자학은 전래되는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중국에서 이렇게 거론됐을 때는 11세기 내지 12세기의 일이에요. 그런데 주자학으로서의 성리학 도입은 우리나라는 충렬할 때, 충렬왕 때면은 13세기 후반이랍니다. 13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데 이때 안양 선생이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네 이렇게 엄청난 시기 차이도 이렇게 있는데 아주 여기 뭐 선비라 그러면서 이런 것조차도 간단한 이런 거 컴퓨터 검색 딱 한번 뭐 글자 두 자만 쳐도 안양만 쳐도 되면 나올 수 있는 얘기를 이걸 가지고 창피를 이렇게 다 하고 돈을 그렇게 1000만 원이나 써가면서 돈 어떤 놈이 줬어 그거. 지금 신문 기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중국은 한국에 뭐 하나라도 지적 영역이나 현장 영역이나 지리적이나 학술적 생활 면면에서도 뭐 조금 세계화 시킬 만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중국은 자기네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마당에 경상북도 영주라는 이 꼴꼴난 도시가 발상지와 부흥지를 구분도 못하고 이런 에러를 치면은 중국은 그간에 많이 주장했던 그런 것들을 뒤엎어서 봐라 한국 애들이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성리학이 주자학이 어떻게 수능이 발상지로 저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놈들 말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애국, 애향 이걸 잘못하다 보면은 오히려 매국이 될 수 있어요. 매국. 조심해야 돼요. 모르면은 아는 분에게 여쭤보든지 뭐 또 자존심이 모르는 주제에 자존심이 또 있어가지고 묻기 싫으면은 그게 묻는 게 창피하면은 검색을 해봐. 검색. 요새는 유치원 애들도 검색해. 대학 교수도 낑겼고 거기 뭐 그래도 뭐 글줄이나 쓴다는 사람들이 낑겼으면서도 인터넷을 뭐 하냐나. 검색을 뭐 하는가 보니. 그게 요새 무슨 학문한단 말이고. 검색을 하든지 유튜브에 검색을 해봐. 다 나와. 이게 내가 보니까네 아주 골고루 물식해 보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나. 나는 이렇게 삐딱한 소리를 한번 하고 싶어요. 아주 거대한 글로벌한 세계적인 노이즈 마케팅을 시작했는 게 아닌가. 이 사람들 머리가 좋으니까 영주 선비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이 거대한 노이즈 마케팅으로 했는지도 몰라. 중국하고 이러면 한판 뜨거든. 그래 놓고 나중에 뭐 잘못했다 얘기 한마디 하면 되겠지. 중국은 한반도의 역사 지우기에 아주 혈안이 돼 있어요. 김치가 중국의 고유의 문화이자 음식이라고 왜적꼭 주장하는 형태에 따라 가지고 한반도 국토까지 일부게 지금 한복 김치들이 자기네 거라는 논리를 지금 자꾸 펴고 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새는 뭐 갓을 그리 잘 안 씁니다만 이 갓 어른들이 쓰고 있는 이 갓도 자기네들이 원조라고 얘기해요. 요 하트 요 잘 안 보이나? 하트 하는 거 있죠. 요 하트 이것도 저가 원조라고 지금 우기고 있어요. 심지어 아리랑도 저가라 그래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초록색 그 체육복이 있어요. 체육복 그것도 저거라고 저가 원조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온 다른 알만한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판에 영주시는 참
천둥 벌구숭이 같이 그렇게 날뛰고 있어. 그뿐이 아니야. 이 동방상북에 중국, 한국, 일본도 지금 있다고 주장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해 제끼고 있지. 한국 음식 중에 일본 사람들이 또 원조라고 지금 떠들어 제끼는 게 있어요. 자꾸 쏘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길 수도 있다는 거야. 김치볶음밥, 닭갈비, 냉면, 불고기 이런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가 자기네 거라고 지금 짓거리고 있어요. 이런 데에 발맞춰 주고 있는 게 영주시가 아닌가? 얼마나 이게 진짜 창피한 노릇이야. 제가 지금 이 사진은 안 올리는 거예요. 왜 안 올렸냐? 또 퍼져나갈까봐. 그거라도 한번 덜 보이려고 내가 사진을 여기 안 올렸어요. 내가 사진 없어 안 올리는 그때. 이 천둥 벌구숭이 같은 짓들 좀 하지마. 천둥 벌구숭이가 사전적 의미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줘야지. 철없이 두려운 줄 모르고 함부로 덤벙거리거나 날뛰는 사람을 비유해서 천둥 벌구숭이라 그러는 거야. 지금 영주 선비들은 천둥 벌구숭이 같아. 나이 80, 90이라도 지금 아랫도를 안 입고 다니는 그런 천둥 벌구숭이 같다 이 말이야. 얼마나 창피해. 이런 거 보면은 행정고시 된 사람도 별 볼 일 없었고 영주시 각급 위원회에 끼어 있는 교수들도 그렇고 지금 여기는 대학이 2개가 있는데 2개 대학에서도 이런 거 지적해 주지 않았고 뭐 연구단체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또 한학자들도 있었고 영수에는 학력 인프레가 많이 돼가지고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에도 고등학교 또 면석이들이 많은데 요새는 석박사들이 거의예요. 영주시청 1000여 명 중에서도 석박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석박사 그룹에서도 입도 뻥긋 뭐 했잖아. 지금도 그거 강하게 덮어버리자. 저기 뭐로 포대기 가지고 가가지고 일단은 덮어놓자. 이 말을 하는 사람도 없었겠지. 이렇게 사람들이 무지하고 자기의 무지를 모르니까 창피를 모르는 거예요. 에이? 조양로 그릇이 맞아요? 맞으면 나도 그 한 수 배우자고. 선비를 이거 내가 선비 치우자고 내가 얼마나 얘기해요. 선비 치아야 돼. 선비 하자마자 그거 글로벌 선비 만들라고 미국 가가지고 스트립쇼 보다가 온갖 창피 다 당하고 선비 선포식 날 배터리 딱 내고 니글니글 쇼라 그런 거 뭐 그걸 놓고 선포식을 했으니 시발부터가 잘못됐지. 아유. 발상지가 뭔지 부음지가 뭔지도 모르면서도 발상지. 1등은 좋아가지고 1등할 머리가 있지도 않은데 1등을 하려고 되나. 다른 사람은 노나? 좌우간 오늘 오랜만에 이 얼굴을 보고 있는 한국고문원연구소의 서수홍 서장 얼굴을 받는 것도 저는 상당히 기쁘고 또 이런 좋은 지적을 해줘서 지금 지역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어서 그것 또한 고맙고 그리고 또 다음에 최홍식 기자는 다른 사람이 봐서는 좀 까끄러운 글씨를 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런 것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늘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은 천둥벌구숭이에서 밑에 빤스를 입자. 영주 선비도 빤스는 입고 다니자. 예, 오늘 방송 오늘 논평 마치겠습니다.